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에도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HBM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 하반기 들어서서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가 정반대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죠.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 연출세가 나타나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조정 단계 국면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왜 한미반도체만 꾸준하게 조정폭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다만 올해 2026년 들어서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나서 지금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한 출발 신호탄, 왜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역시 올해도 AI가 계속해서 그 막을 꾸준하게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요.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엄청난 외국인 수급들이 이틀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 반대로 기관은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로 엄청나게 또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또 강하게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급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오히려 올라오니까 그간 물렸었던 물량을 차익을 본다든지 혹은 본전 매도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물량을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받아주고 있고 기관도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금융투자도 받아주고 보험도 받아주고 반대로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죠? 아,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요,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 주도하에 올라가는 스탠스적인 움직임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도요, 앞전에 신고가 라인이 얼마였습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19만 6,200원대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조정폭이 꽤 강하게 들어와줬던 부분들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바닥 부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로 정확하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추세를 세우면서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아래권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대한 매물대를 테스트해주는 움직임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총 4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단기 촉발점은 신규 장비 출시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꺼내 놓을 카드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와 수급, 변수는 결국에는 거래 구조 변화 쪽에 있고요. 네 번째는 주가의 본체는 여전히 뭐죠? HBM 쪽 장비 사이클이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TC 본더를 중심으로 해서 HBM 패키징 장비 수요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올해도 여전히 한미반도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오늘 2026년 1월 초 기준으로 보면요, 이 종목은 지금 하나의 뉴스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는요, HBM 장비 기대를 선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숨 고르기를 작년 하반기 때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있죠. 아, 이제 더 보여줄 게 있나라는 질문이 들어왔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로 1월 5일에 공개가 된 이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두 가지의 핵심 변수라는 부분들이죠. EMI 쪽에 대한 부분들이 2.0X라는 부분들, 그리고 HCS의 크레딧 제도,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매출 규모 때문이 절대 여러분들 아닙니다. 시장이 결국에 주목을 하는 것은 한미반도체가 단순한 HBM, 즉 이 한 테마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부가 이 장비가 되어 있는 라인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우주항공용 장비라는 설명이 지금 붙어주면서요, 기술,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그 평가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HBM 쪽이라는 단일 테마 이 하나로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우주항공이라는 또 하나의 테마가 또 붙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규 장비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한미반도체는 뭐였어요? 단순하게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TC본드를 그냥 납품을 하고 국내 점유율이 짱짱한 HBM 그냥 관련주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이 한미반도체가 올해는 보니까 HBM 플러스 우주항공용에 대한 고부가 쪽으로도 매출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핵심적인 모멘텀을 또 붙여줄 수 있다라는 변수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월 2일에도 또 보도로 알려진 부분들은 앞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였습니다. HCS의 크레딧 제도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거였어요. 1월 2일에 보도가 됐던 부분들, 고객 확보 전략, 수주 유연성 강화 신호, 단기 주가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보도였는데, 이런 이슈는요, 결국에는 실적표에 바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실적표에는 바로 찍히지는 않지만 단기 주가에는 종종 더 빠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처럼요. 자, 왜냐하면 시장은 이를 고객 확보 전략, 그리고 거래 조건 변화, 혹은 수주 유연성 같은 키워드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더 잘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뭐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힌트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워낙 좋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 장비를 이제는 더 잘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된 건가? 라는 이 물음표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을 내왔던 부분들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물음표 딱지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시장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수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또 지수는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종목은 또 갑자기 확 튀었다가 또 식기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진짜 시작이야? 아니면 한번 튄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바쁘실 겁니다. 결국에는 큰 흐름에 올라타고 싶은데 그 맥점을 못 잡는다라는 거죠. 특히 급등이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따라가자니 이미 늦은 것 같고 또 안 사자니 내가 또 놓치는 건가 싶고 뉴스는 다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또 들어가면은 흔들리는 구간은 꼭 나오고 이런 경험들 분명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뉴스 한 줄,
차트 한번 보고 결정을 빨리 하려다가 판단이 흔들릴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급등은 결국 뭐냐? 단순히 운이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붙는 그 방식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거래가 살아나는 그 타이밍, 그리고 상한가로 가기 전에 자주 보이는 그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급등 종목을 볼 때는요, 감정이 아니라 그 기준 하에 무조건 그걸 봅니다. 대량 주체의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들이 분명하게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요. 대량 주체의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시장이 의식하는 그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량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거래가 터졌는데도 밀리지가 않고 버티는지, 그리고 수급이 붙어서 흐름이 바뀌는 신호가 나오는지, 이걸 묶어서 보니까 급등을 뒤늦게 쫓아가는 일이 확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오를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 팩트가 아니라요. 이 구간은 내가 참고 여기서 거래가 꺾이면은 다시 판단을 해야겠구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니까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은요, 장중의 차트 계속 보기 어려울 겁니다. 바쁘신 현대인, 직장인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더 그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은 제가 절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 시장을 오래 보면서요, 그에 따른 정리한 그 관점이 분명하게 있고요. 최종 판단 역시도 투자자 여러분들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등 종목 흐름을 패턴과 그리고 수급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제가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요, 댓글에 도움이라고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이 처음이신 분들도 설치부터 안내를 꾸준하게 해드릴 거고, 부담이 되시면 또 언제든 텔레그램 방 들어왔다가 언제든 또 퇴장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게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단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도움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본업을 빼먹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가 움직였던 부분들의 프리미엄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TC 본더가 핵심 키입니다. 본업을 설명하기 위한 앞단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핵심적인 모멘텀이었죠. 결국 한미반도체의 주가 중심에는요, 여전히 HBM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TC 본더를 뺄 수가 없습니다. 결국 AI 서버와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어떻게 되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패키징 장비의 중요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 회사를 장비주 중에서도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수요가 커지면은 당연히 어떤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TC 본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죠. 즉, 한미반도체 자랑인 패키징 장비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축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축인데, 그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도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신규 장비와 제도 변화는 단기 기대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다만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장비 수주와 출하 실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왜? 한미반도체를 그간 끌어왔던 부분들은 뭐다? TC
본드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앞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있죠. 두 가지.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의 지금의 주가의 프리미엄에 더더욱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한미 반도체는 이 HBM-TC라는 하나의 축은 절대 훼손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의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는요, 신규 장비와 제도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기대감이 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흔들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결국 HBM 장비 수요가 실제 수조와 출하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그 부분들에 따라서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발주 타이밍이 늦어진다거나 혹은 고객 투자 일정이 혹시라도 밀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위치는 분명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상승 시나리오 부분들은 이겁니다. HBM 장비 수주 확인 시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의 확보, 그리고 신규 장비 라인업 확장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국에는 시나리오 부분들이 있어서 리스크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발주 타이밍이 지연이 된다거나 고객 투자 일정이 만약에 혹시라도 공시와 다르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동성은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최종 투자 핵심 포인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기술 카드에 대한 부분들의 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신호를 다시 한미반도체는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이죠. 결국에는 거래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단기 심리의 명분을 메이저 측에서 지금 분명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증명 단계 국면이라는 거죠. 결국 HBM 장비라는 본업에서 숫자로 증명을 해야 하는 단계에 분명하게 와 있다. 지금은 결국에는 테마보다는요, 속도와 실행력이 같이 점검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기술 카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거래 구조가 현재 개선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두 가지의 현재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꾹 끌어올려 왔던 부분들은 다시금 그 프리미엄을 찾으러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지금은 테마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테마입니까? 아니죠.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한미반도체만 놓고 봐도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죠?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거죠.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냐? 이게 이제는 팩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여러분들 해드리게 되면요. 사실 뭐 주식은 안 팔고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많죠. 사실 여러분들 내가 분석한 적정가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최고다.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급등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공통적인 패턴과요. 수급 흐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상한가 예상 종목에 대한 전개 구조 그리고 플러스로 2026년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여러분들 같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나눠서 여러분들
요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들 작성을 해서 남겨주시면요. 급등 종목 정리와 그리고 상한가 예상, 인사이트를 순서대로 같이 어떻게 하면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강요는 여러분들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